자, 이제 이번에는 무인 항공기 리퍼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어, 드리겠는데요. 요 항공기는 뭐 그 상당히 고가죠. 고가인데 이제 요게 국내에도 이제 구매를 했는데 사실은 운영을 많이 안 해서 그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걸 줄 때 풀로 다 이렇게 안 준 것 같아요. 여기 포탄을 실어서 이제 떨어뜨리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실제 국내에 이제 운영하는 데가 이제 공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활발하게 이제 운영을 하진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 떨어지면 이게 이제 엄청난 고가 장비니까. 그래서 운영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요. 어쨌거나 이제 이런 시스템들이 무인 항공기의 이제 핵심이었고, 이게 이제 민간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이런 프로펠러하고 날개가 있는 형태의 이런 이제 드론들이 또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채공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무인 항공기의 이제 분류를 나누면 이제 우리가 고정익이라는 이제 고정익 항공기가 있고요. 고정익은 여기 보면 날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윗날개, 아랫날개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걸 복엽기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이제 힘을 좀 더 받으려고 이제 했던 건데, 이제 일반적인 우리 비행기들은 이제 하나만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 복엽기를 가지고 이제 비행을 하고요. 요게 이제 요 날개 때문에 우리가 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양력이라고 하는, 그래서 비행기를 띄우는 힘이 이제 양력이잖아요. 그래서 비행체가 상승하게 이제 하거나 하강하게 하는 이런 이제 힘이 있는데 양력과 항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 이런 용어들은 이제 뒤에 정의를 좀 해놨는데 어쨌거나 이제 양력과 항력을 통해서 비행기가 날고 하더라. 그래서 항력은 주로 비행기 날개에 바람의 저항도로 이제 비행기 속도와 관련되어 있는 게 이제 항력이고요. 양력은 비행기를 띄우는 힘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복엽기 항공기는 이제 우리가 고정익이라는 용어를 써요. 고정익. 그래서 이 고정익이라는 용어를 좀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프로펠러가 달려 있어서 프로펠러 회전시키면서 요 뒤에 있는 날개를 통해서 이제 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게 이제 프로펠러이긴 하지만 뒤쪽으로 추진체를 써서 이제 제트 엔진이나 추진 엔진을 쓰게 되면 이제 뭐 항공기에 포함이 돼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어떤 구조냐에 따라서 이 프로펠러의 추진체가 어떤 거를 갖다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날개에다가 이런 추진체가 붙어 있는 거를 우리는 이제 고정익 항공기다 이렇게 용어를 쓰고 있다는 거. 고정익 항공기는 계속 이렇게 비행을 하게 되죠. 그죠? 그냥 그 자리에 딱 서 있을 수는 없어요. 그게 이제 단점이죠. 고정익들은. 그 다음에 이제 회전익인데요. 회전익은 이렇게 우리 쉽게 생각하면 이제 헬리콥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펠러가 이제 위쪽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죠. 얘들은
그 위치에서 고정으로 비행할 수가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회전익 항공기들은 정지 비행이 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고정익의 항공기의 단점을 해결을 해서 날개를 기체에 고정하는 고정익과는 다르게 날개를 비행체에 고정하지 않고 그 회전에서 상승과 하강을 쉽게 할 수 있게 하고요. 그래서 뭐 헬리콥터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내렸다 올라갔다 하잖아요. 근데 요 고정익 같은 경우는 활주로가 필요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를 비행해서 탄력을 받은 다음에 이제 올라가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프로펠러가 이제 핵인데 이 프로펠러가 빠져버리면 뭐 이게 그냥 바로 주저앉아 버리죠. 그리고 살짝만 프로펠러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얘는 그냥 꼬꾸라져 버리는 그런 문제점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안전하면서도 상당히 불안한 기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죠. 얘들 같은 경우는 고장나도 가끔 우리 영화들 보면 이 프로펠러가 고장나도 바로 떨어지진 않잖아요. 왜냐면 이 날개를 가지고 활공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정도 비행하면서 쭉 떨어지면서 추돌하기 때문에 살 확률이 얘는 좀 높죠. 근데 얘는 고장나면 바로 그냥 추락해요. 그래서 거의 살 수 있는 구조는 아니죠. 거의 죽었다고 봐야죠. 그래서 항상 우리 이런 항공기를 운영하는 파트들이 소방서라든가 그 다음에 의료용 소방, 그 의료용 헬기, 뭐 그 다음에 산불 같은 거 이제 뭐 산림청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헬기, 그 다음에 군에서 또 사용하는 헬기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위험해요. 그래서 가끔 떨어져서 이제 죽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거 수리온도 재작년인가요? 이거 빠져가지고 바로 떨어져서 여러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좀 안타깝죠.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거하고 두 가지를 짬뽕한 게 있어요. 틸트로터형 항공기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이제 그 옆에 날개가 있잖아요. 날개가 있고 축에다가 이렇게 프로펠러를 달았어요. 그래서 얘는 활주로가 필요가 없고요. 그냥 이렇게 수직으로 이착륙이 됩니다. 근데 요 프로펠러가 90도로 꺾여요. 그러니까 추진이 되는 거죠. 추진. 그래서 고정이 가고 회전이 가고 두 개를 짬뽕해 놓은 답이 이제 틸트로이터형 항공기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고정익과 회전익의 장단점을 보완해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항공연에서 우리나라 항공우주연구소에서 이제 만든 국내에서 개발한 무인 항공기의 최초죠. 이거를 크게 만들면 이제 유인 항공기가 되겠죠. 근데 이제 유인 항공기까지는 티트로이드형 유인 항공기까지는 아직 국내에서 못 만들고요. 그냥 이게 요거 헬리콥터 정도는 지금 만들고 있죠. 기술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거는 저번에 추락한 이후에도 계속 개선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이 틸트로이드 그 항공기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가끔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죠? 유인 드론. 그 다음에 멀티로터형 항공기가 있어요. 멀티로터형 항공기. 요거는
이제 요 프로펠러가 여러 개인 거죠. 멀티 로터. 이 회전체가 여러 개가 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멀티 로터는 결국은 우리가 최근에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드론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프로펠러가 몇 개냐. 그래서 4개면 쿼드가 이제 4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와이콥터, 트리콥터 3개가 있어서. 근데 3개 중에서도 요 프로펠러가 몇 개냐. 상하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Y6라고 우리 얘기를 합니다. 얘는 이렇게 Y자로 돼 있어서 Y6. 그다음 Y3면 여기 모터가 이제 3개만 있는 거죠. 트리콥터. 그 다음에 헥사콥터. 헥사는 이제 6개가 되는 거죠. 프로펠러가 6개가 있는 거. 헥사는 6이죠. 그 다음 옥타콥터. 여기 주변에 프로펠러의 수가 이제 둘, 넷, 여섯, 8개죠. 8개가 있는 거. 그래서 최근에 이제 농약을 뿌리는 드론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옥타콥터 드론입니다. 왜냐면 힘이 좀 세하거든요. 예전에 이제 성화 봉화식 할 때 나른다에서에다가 이제 봉화 꽂아서 이렇게 드론으로 날리려고 만들었던 드론이에요, 이게. 근데 농약도 뿌리고 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헥사나 옥타를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프로펠러의 개수가 몇 개냐 이거를 이제 따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항공기 분류를 보면 이제 고정익, 그 다음에 회전익, 틸트로터형 항공기, 멀티로터형 항공기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앞에 거 정리를 해놨습니다. 네, 이거는 용어는 꼭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용어들입니다. 고정익은 뭐고, 회전익은 뭐고, 틸트로터형은 어떤 항공기고, 멀티로터형은 어떤 거다. 그 다음에 멀티로터형의 항공기의 분류를 또 나타내면 트리콥터, 쿼드콥터, 헥사콥터, 옥타콥터 이렇게 나뉘더라. 사실은 트리콥터는 이제 Y콥터, Y6, 그 다음에 Y3콥터 이렇게 용어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용어는 좀 알아놓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쿼드콥터도 마찬가지예요. 쿼드콥터도 두 가지로 또 분류가 됩니다. X4 콥터, X8 콥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왜 X8, X 이렇게 나오냐면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모터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모터가 하나만 있는 경우들이에요. 그게 이제 X4예요. X자로 되어 있어서 X에 모터가 4개 다 이 소리고요. X8은 위쪽에 모터 하나, 아래쪽에 모터 하나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프로펠러가 이렇게 이제 붙어 있는 거죠. 밑으로 위아래로. 전체가 보면은 모터가 몇 개? 8개잖아요. 그래서 X8 이렇게 X자리에 8개의 모터가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Y6나 Y3도 이제 이해 가시겠죠. Y자리인데 모터가 여기 위에 쪽만 붙어 있는 거를 Y3라고 하고요. Y6는 위쪽에 모터, 아래쪽에 모터 이렇게. 그래서 프로펠러가 한 축에 2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타입을 이제 우리가 Y6라고 합니다. 당연히 모터가 총 6개니까 Y3보다는 Y6가 더 힘이 더 세지겠죠. 그 다음에 트라이콥터하고 쿼드콥터하고 그럼 차이가 뭐냐? 주로 날렵한 동작을 하거나 이럴 때는 트라이콥터를 많이 씁니다.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빨라요. 좀 빠르게 비행할 때나 이런 때는 이제 트라이콥터를 많이 쓰죠.
그래서 쿼드콥터를 쓸 건지 트라이콥터를 쓸 건지 결정해야 하는데, 주로 이제 그 감시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 때는 트라이콥터가 내가 볼 땐 좀 좋지 않나. 근데 이제 좀 안전한 구조는 사실은 X4 쿼터, 요게 이제 좀 안전한 구조죠. 더 안전한 거는 X8이라는 모델이 더 안전해요. 왜? 프로펠러가 위아래로 있기 때문에 하나만 고장나도 얘는 비행을 합니다. 그래서 좀 안전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인 드론들은 하나만 고장나도 그냥 꼬꾸라져 버립니다. 똑같아요. 아까 우리가 회전익 같은 경우 프로펠러가 고장나면 그냥 바로 추락한다 했잖아요. 맞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X8 같은 경우는 하나 고장나도 바로 추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추락은 하지만 바로 추락은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안전한 구조라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바람이나 이런 거에 좀 강합니다. 그래서 항공 촬영용은 거의 다 X8을 이용을 해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X8 같은 거는 한번 정도는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이제 용어들을 좀 정리를 했고요. 요거는 꼭 한번 숙지를 해 놓는 것도 아마 도움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드론 하면 이제 멀티콥터를 기본으로 이제 드론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고요. 무인 멀티콥터 이렇게 용어를 씁니다. 드론 이런 용어보다는 무인 멀티콥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무인 멀티콥터의 기본 구조하고 구성품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걸 이제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무인 멀티콥터의 구성은 프로펠러하고 모터가 이제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구동시키려고 하는 제어기가 있어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배터리가 당연히 있어야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비행기의 몸체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 구성은 이렇게 동력 요소가 있고요. 제어 요소가 있고 동체 요소가 있어요. 세 가지 섹션으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동력 요소는 모터, 프로펠러, 배터리, 그러니까 이제 포함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어 요소는 비행 제어기, 그 다음에 항법 시스템, 통신 시스템, 이렇게 이제 포함이 될 거고요. 그래서 비행 시스템은 이제 모터와 배터리, 무선 통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제어하는 제어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항법 시스템은 자율 비행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PS들이 이제 포함이 되겠죠. 그 다음에 통신 시스템, 통신은 드론하고 조작자가 드론하고 이제 통신을 하기 위한. 근데 이제 거의 얘들 같은 경우는 근거리예요. 주로 블루투스나 와이파이나 이런 걸 많이 쓰죠. 근데 이제 원거리로 제어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무선 이동통신 LTE를 붙여야 돼요. 혹은 이제 위성 통신만을 쓰거나 이렇게 해서 제어를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거죠. 드론의 사실 단점은 요 항법 시스템이나 통신 시스템을 마비시켜 버리게 되면 드론이 길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통제가 안 돼요. 드론의 단점은 그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전자파를 방해 전자파를 쏴서 드론들을 이제 떨어뜨리거나 드론을 잡는 그런 장비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근데 뭐 사실 이제 유성에서 쏘는 것들은 사실 잡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요. 유성에서 신호보내서 유성에서 이제 제어를 해버리게 되면 그 걔하고 통신하는 걸 차단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아주 범위가 넓어서 그 제어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선진국들은 이제 저런 드론을 잡기 위한 그런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일반 소형 드론 같은 경우에 그 소형 드론을 잡는 그 방해 전파 쏘는 것들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공항이라든가 이런 주변에 드론이 뜨잖아요. 그러면 바로 경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떨어뜨리는 그런 시스템들이 되어져 있어서 스스로 이렇게 바로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게 이런 항법 시스템들을 의용진물로 만들면 드론은 스스로 착륙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세팅이 그렇게 다 되어 있어요. 물론 당연히 제작자가 그거를 다 세팅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드론의 구성 요소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드론이. 그죠? 얘는 좀 큰 드론이고요. 안에 보면은 드론 프로펠러, 그 다음에 배터리, 그 다음에 GPS, 프레임들, 이제 요 몇 가지가 암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변속기 안에 요 모터를 구동시키기 위한 변속기가 있어요. 변속기. 그리고 ESC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주로 이 드론의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 이제 상태 LED가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얘는 농약을 뿌리는 드론인데 밑에 약지통이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다리로 우리는 이제 랜딩 기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용어들은 자격증 시험 볼 때 필수예요, 필수. 그리고 요 드론의 전체적인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펠러 이상무, 그다음에 모터 이상무, 암대 이상무, 그다음에 배터리, 그다음에 약제통 이상무, 랜딩 기어 이상무, 이런 식으로 해서 점검을 해주는 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름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고요. 프로펠러는 이제 우리가 프롭이라는 단어, 약자로 프롭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해요. 변속기는 ESC라는 용어를 쓴다는 거, 그것도 알아놓고요. GPS, 이 GPS는 이제 이 드론의 자기 현 위치가 어딘지를 파악하려면 이 GPS 신호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얘는 자기 현재 위치를 파악할 수가 없죠. 상당히 중요하죠. 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요 안에 이제 제어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FC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FC는 이제 지금 현재 요 사진에 보여 있는 거는 아드 파일럿이라고 하는 오픈 소스에 기반을 둔 FC입니다. 제일 유명하죠. 그리고 사실 이제 오픈 소스라고 해서 얘가 허접하냐? 그건 아닙니다. 거의 산업용으로 나올 정도로 잘 만들어졌어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회로를 꾸며서 만들면 이게 하나의 드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론 하면 뭐 어렵게 생각하는데 구조는 이게 기본 구조예요. 여기에 이제 각각의 모듈들이 성능이 좋은 걸 쓰느냐 아니면 좀 낮은 걸 쓰느냐에 따라서 작은 규모, 큰 규모로 나뉘게 되죠. 그리고 요 FC를 이제 자체로 만들어 갈 거냐 아니면 저렇게 오픈으로
공개되어져 있는 모듈을 쓸 거냐 라고 하는 거죠. 뭐 굳이 저거를 내가 새로 수정할 필요가 있느냐 라고 하는 거죠. 요 안에 있는 기능을 내가 바꾼다라고 한다면 요 안에 수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있는 기능을 그대로 쓴다 라고 했을 때는 굳이 안에 있는 수정을 할 필요가 없죠. 단지 요 안에 옵션들을 세팅을 해서 요 드론이 잘 나르게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드론을 그냥 제작만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있는 것 같다 그냥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고요. 내가는 이게 싫어. 요 안에 있는 회로를 다 수정해서 내가 원하는 보드로 만들어서 쓰고 싶다. 그러면 그때는 요 안에 있는 하드웨어를 수정을 해서 새로 만들어 가지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분야는 그렇게 나눠지고 있어요. 그 다음은 여기다가 GPS라든가 뭐 리모컨 수신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가로 붙일 수가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제가 드론에 대한 내용을 뒤에 다시 또 더 첨부를 해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